노인 10명 중 4명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중 상당수는 1년 안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매일 달걀을 챙겨 먹어도 근육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즉, 40대에는 충분했던 달걀 2개가 60세 이후에는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층에게 하루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최소 60g 이상,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70g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권장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결국 이런 단백질 부족이 서서히 근육을 갉아먹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며 일상적인 활동의 독립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백질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노년층에게 더 유리한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달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달걀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다면 근육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달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을 가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냥 요거트와 달리 수차례 걸러내어 수분과 유당을 줄이고 단백질을 농축한 제품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에는 약 10g에서 1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 2개가 약 12g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같은 양으로 2배 가까운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는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이 적어 치아나 위장이 약한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학술지 누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하루 20g 이상의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12주 후 근육량을 25%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과 병행했을 때 효과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좋은 점은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그냥 떠먹어도 되고 오트밀이나 시리얼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여기에 햄프시드나 호박씨 같은 씨앗을 한 스푼씩 뿌리면 단백질과 미네랄 보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는 신선한 베리류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항산화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무지방 또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맛을 더한 제품은 오히려 혈당과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9g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만 보면 달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병아리콩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효과들은 모두 근육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일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노년층은 근육 손실 속도가 26%나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병아리콩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으면 포만감이 늘어나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더해 후무스로 만들면 빵이나 채소와 함께 간단히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오븐에 구우면 고소하고 바삭한 간식이 됩니다.
다만 소화를 돕기 위해 조리 전 하루 정도 물에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으로 100g에 무려 40g 이상의 단백질을 담고 있습니다.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보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년 이상 숙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소화 효소가 줄어든 시기에도 흡수가 잘 됩니다. 2019년 누트리언츠 학술지에서는 노년층이 파르메산 같은 숙성 치즈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이 일반 육류보다 30%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파르메산 치즈는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발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 30g의 파르메산 치즈만으로도 약 5g 이상의 류신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양입니다. 따라서 달걀만으로 부족했던 류신을 파르메산 치즈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채소 요리나 오믈렛, 통곡물 요리 위에 한두 스푼만 갈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고 식욕이 떨어진 분들도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몇 스푼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 보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100g에 무려 19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삶은 달걀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호박씨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뿐 아니라 풍부한 미네랄에 있습니다. 마그네슘, 철분, 아연이 가득 들어 있어 근육 수축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며 아연은 근육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12주 동안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염증이 최대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손상된 근육을 되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호박씨는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단, 가공된 제품보다는 소금이나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생 호박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템페입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100g당 20g에 가까운 단백질을 담고 있습니다. 두부와 달리 콩을 통째로 발효시키기 때문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조성도 뛰어나고 소화 흡수력이 높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까지 얻을 수 있어 장 건강과 단백질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근육량을 훨씬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템페는 팬에 구워 간장이나 식초로 간단히 맛을 내면 풍미가 살아나고 볶음 요리나 샌드위치, 샐러드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여섯 번째는 세이탄입니다. 세이탄은 밀 단백질, 즉 글루텐을 활용해 만든 식품으로 100g에 30g이 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밀도가 육류 못지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세이탄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세이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제지방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세이탄은 쫄깃한 식감이 있어 고기 대체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살짝 구우면 고기처럼 즐길 수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는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간마리 놀렌산 GLA까지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관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햄프시드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스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샐러드나 수프, 오트밀 어디에나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열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섬세한 지방산이 파괴되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참치와 연어 같은 생선 통조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편하면서도 단백질 공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캔만으로도 한 끼 단백질 목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이나 소금물이 들어간 통조림을 선택하면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살짝 더하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씹기 힘들다면 으깨서 스프나 죽에 넣어도 좋습니다. 9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 식품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은 퍽퍽하다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수비드 방식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허브 솔트로 간을 하면 나트륨도 줄이고 풍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스피루리나 같은 해조류 단백질입니다. 스피루리나는 100g당 29g에 달하는 단백질을 담고 있으며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이 풍부해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루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스무디나 오트밀에 한 숟갈 넣어 먹으면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옮겨야 근육이 지켜집니다. 먼저 한 끼 단백질 25g에서 30g을 채우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빵과 커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해야 하루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예시로는 그릭 요거트 200g에 햄프시드 1스푼, 호박씨 1스푼, 그리고 베리 한 줌을 올려보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 1개만 더해도 단백질 양이 금세 25g을 넘어섭니다. 바쁘신 분이라면 이 조합을 믹서에 넣고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점심은 퀴노아 밥에 템페 100g을 볶아 곁들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퀴노아 자체가 완전 단백질 곡물이라 밥 대신 사용하기 좋고 템페는 고소한 맛과 단단한 식감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오일, 레몬즙을 더하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동시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2개로 만든 오믈렛에 참치 반 캔을 넣고 시금치나 피망을 함께 볶아 넣은 뒤 마지막에 파르메산 치즈 1스푼을 갈아 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맛있으면서도 3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이 3가지 예시만 기억해도 하루 단백질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식사 준비가 힘든 날에는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 보충제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되도록 실제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볼 때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간단한 쇼핑 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가당 제품 2통, 닭가슴살 소분 냉동 4팩, 참치와 연어 통조림 각각 3개 이상, 템페 2팩, 퀴노아 1봉지, 호박씨와 햄프시드 각 1봉지, 파르메산 치즈 1조각, 그리고 시금치, 케일, 피망, 베리류, 레몬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 정도만 구비해 두면 일주일 동안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식단을 어렵지 않게 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2회에서 3회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 발뒤꿈치 들기를 20번,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10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해도 하체와 상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자랍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늦은 저녁 폭식은 피하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층이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가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끼에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채우는 것. 둘째,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꼭 포함시키는 것. 셋째, 근력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근육이 합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달걀 2개의 참치와 채소를 곁들이고 마지막에 파르메산 치즈를 살짝 뿌려보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접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는 도구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하게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접시에 무엇을 올리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었나? 하고 의문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지금까지 하루 동안 드신 단백질 식품을 적어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동시에 조용히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의 접시에서부터입니다.